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오전이었죠. 그 명태균 게이트가 정말 그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3일 오전에 그 기자와의 그 인터뷰 과정이 나왔었고, 이날 바로 저녁에 윤석열이가 내란 선동을 하면서 쿠데타를 실행한 날 바로 12월 3일이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길래 이 윤석열을 계엄에까지 내몰았느냐, 이 점이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인데요. 명태균 게이트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창원지검이 관련된 수사를 했지만 지난주였나요? 예, 손 털었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익히 아는 부분들 정도, 여기서 추가된 거는 김영선 의원 창원 산당 관련돼 가지고 추가로 기사한 거 말고는요. 네.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거는 작년 9월을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김건희, 김영선 공천개입 건입니다. 네. 근데 이 공천개입과 관련된 데서는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서울지검으로 넘겨버렸다. 완전 빈손, 맹탕 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 지금 주말 상간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작년 11월에 창원지검이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만났던 등등 정황과 물증들, 증인들 이걸 다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김건희 조사조차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2년 6월 12일에서 13일에 카톡이 있어요. 거기에 유경옥이라는 네. 김건희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 출신이고요. 최재형 목사 디올백 건넸을 때 거기에 네.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이 명태균이랑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때가 뭐였냐면 김건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려고 이제 봉화마을 내려왔던 그 직전에 그 진영역에서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셋이 만납니다. 요 만남과 관련된 막 그런 정황적인 상황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에요.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다 11월 달에 검찰은 창원지검은 알고 있었는데 아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예 지금 김건희로 향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창원지검은 수수방관하고 시간 벌기 해주고 있다가 지금 계엄 터지고 나니까 이거를 네. 어떻게 윤석열 지금 탄핵될 상황이 되니까 서울지검으로 넘어버린 게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주말 상간에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금폰 세대, 그다음에 로봇 모양의 USB를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을 향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2번밖에 못 만났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명태균 측에서는 최소한 4번 이상 만났다 그러면서 만남의 장소까지 명확하게 지정을 했어요. 네. 송셰프, 장어집, 청국장집 해가지고 아예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장소를 가가지고 확인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 네. 다 증거가 나옵니다. 근데 오세훈 측에서는 심지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끈하면서 제2의 생태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측에서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건 제2의 생태탕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2번 만났다라는 걸 또 강조하지 않아요. 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핵심은 몇 번 만났냐 이런 부분으로 그렇죠. 했다가 프레임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세훈 측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태탕과 관련된 이게 지난 200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논란됐던 부분인데 네. 경찰이 이거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찰 수사했나요? 이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오세훈 생태탕 집에 간 거는 맞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오세훈 생태탕은 속였어요. 생태는 속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생태는 속였지만 이번에 명태는 속이지 못합니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맨날 사기꾼 등등 했다가 지난주에 홍준표 아들이 예, 명태균에게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빠 선거 이기고 나서는 네. 홍준표 선거 이기고 나서는 정말 감사하다. 아버님께서 정말 네. 그런 말씀 전해달라 이런 것까지 드러나고 나니까
딱 한 번, 딱 한 번 이런 얘기를 또 통화했다. 딱 한 번 통화했다. 네. 라고 하면서 사실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샅샅이 수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라고요. 우리 홍준표 시장은 특검 찬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검찰 지금이라도 당장 샅샅이 수사해라.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예, 홍준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일은 아닌데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이나 그런 워딩을 보면은 너무 재밌는 네, 그런 네.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황금폰의 존재 여부, 과연 이게 존재하는 거냐? 또 진위 여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아직 그 내용까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세 대의 황금폰 그리고 좀 모양이 특이하던데 로봇 모양이더라고요. 특이한 그 모양의 USB까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진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존재는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미 파악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내용이 박범계 의원이 바로 어제였죠.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점점 점화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권, 현 국민의힘 쪽의 그 대권 주자들이 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의 이 점화된 것이 어디까지 점화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여러 좀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그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명태균이 입 뻥끗하면 이준석도 이제 날아간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준석과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 만나기 전부터요. 이준석이 당내 경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부터 사실은 명태균과 알았고 그게 승리로 이어지게 됐고 그 발판으로 오세훈과도 연관되고 그 발판으로 김건희, 윤석열과도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알다시피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나서 칠부사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이준석,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혁신당 관계자들 그리고 이준석은 그때 당시에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결성이 떨어진다. 만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사실상 묵인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어. 성공했어. 그러니까 성공하면 김건희가 그때 당시에 했던 거는 김상민 검사였죠. 김상민 검사를 도와주면 김영선한테 장관 자리 주거나 공기업 사장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았어요. 창원의창. 그러면 이거는 김건희 공천이 성공한 거죠. 그러면 성공하면 여사 말씀이고 실패하면 이거 공천 개입이 아닌가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렇죠. 공천 개입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 불법 계엄 성공했으면 계엄령이고 실패하면 계몽령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불법 계엄은 불법 계엄인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그러니까 공천 개입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자리까지 얘기했어요. 장관 자리까지. 네. 이거를 눈 감았다라는 것 자체는 이준석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정신적인 연령은 젊습니다만 나이와 관련돼서는 거의 김종인급이다. 그러니까 행동은 김종인급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다르지 않다. 저는 이준석 씨 앞으로의 정치적 앞으로의 길을 내다봤을 때 이 사안 관련돼서 이렇게 안고 가면요. 김건희랑도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털고 가려면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도 내가 뻥끗하면 여기에는 전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 안 했겠어요? 이준석 씨? 당대표 경선 때? 복합적인 거에 깔려 있지 않나 여러 복선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올해 2025년이 본인 정치 인생 최대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 안에서는 개혁신당 안에서
그 허은하 그 전 대표와의 이런 분쟁이 상당히 지금 당 밖으로 뜨겁게 나오고 있고 당 밖에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이준석이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냐,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되냐에 따라서 이준석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가 바로 올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명태균 게이트의 최종 종착점은 김건희인데 김건희를 좀 서울중앙지검이 과연 이번에 수사할 수 있을 거냐, 그 여러 좀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구속이 가능할 거다, 이런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과연 김건희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제대로 소환 조사해서 구속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소환 조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소환 조사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탄핵 인용이 돼야 돼요. 네. 예, 인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소환 조사의 문은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몇 차례 좀 말씀드린 것 같을 텐데 이 검찰이 이 건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원지검 아예 손도 못 댔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이건 실무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수사 진척된 사항을 공개하게 되면 국민의힘 대선판이 휘몰아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검찰이 아예 국민의힘 대선에 이합집산 난리가 나게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서 대선 끝나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쳐지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중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 검찰 아니겠습니까? 전 한동훈 알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라인 검찰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나올 거예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이 자칫하다가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너무 크게 요구도 먹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움직이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김건희 씨의 형사처벌에 대한 이 수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본능이 뭡니까? 썩은 고기 물어뜯는 하얀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신들의 조직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김건희의 썩은 고기를 물어뜯어야 됩니다. 네. 예, 그거 안 물어뜯고는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어뜯더라도요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강도를 좀 조절하겠죠. 예. 이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는 김건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헌 이전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정말 실세가 김건희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검찰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개헌 이후에 가장 발빠르게 김용희 의원을 체포한 게 검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우 그 상세한 내용까지 제공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수사를 했었던 검찰이 창원지검부터 시작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까지 김건희 앞에서 일제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처 차장도 지금 3차례나 체포를 불허할 정도로 김건희만큼은 반드시 보호하겠다라고 한 검찰의 어떤 의지 같은 게 보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인용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입장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오늘까지는 김건희 앞에서 멈춰선 검찰의 이 스탠스를 보고서 정말 이 정권의 최후 실세는 바로 김건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